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런 유치권 행사 중 이런 식으로 유치권 행사 중 이런 식의 현수막을 종종 보게 되는데, 왜 유치권이 생기느냐, 왜 또는 예방책은 없냐, 유치권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책은 없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치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유치권의 발생 원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이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설회사에 계약금이나 귀성금을 차질 없이 지불을 했어요. 근데 건설회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다 안 줍니다. 대부분 외상이라든지 또는 리턴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골조회사에 3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골조회사에 3억을 줘야 한다 할 때는 초기 공정에 오바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4억 이렇게 계약서 쓰고 1억을 돌려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1억을 꾸는 거죠. 그 조건하에 하도급을 주니까, 그러면 골조회사는 일거리를 수주하기 위해서 알았다, 1억까지 꿔줄게. 근데 나중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돈을 안 갚는 거죠, 시공자가. 그러면 엄한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돈을 아예 안 준다든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다든지 또는 리턴에 갔다든지 근데 안 돌려준다든지, 그렇다면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골조업체나 설비업체가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죠. 공사비가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설비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권 행사하기 참 용이하죠. 전기를 단선시켜버리면 공정이 진행이 안 돼요. 다른 공정이. 이런 방식으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발생 원인.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외상공사를 약정한다. 예컨대 공사비가 6억인데 3억을 주고 3억을 외상하는 거죠. 근데 도급계약서에는 외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 시공자는 3억 원에 욕심이 나서 외상공사를 약정한 겁니다. 3억을 다 빼먹은 거죠. 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죠. 한 6개월 동안 싸워요.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죠. 현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건축주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돈도 없고. 이런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때 퇴거를 청구한다고요? 퇴거를? 일부 외상공사를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한다. 아무리 주장해봤자 도급계약서에는 외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건축주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와 마찬가지로, 아니 시공자가 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무자들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노무자들이 현장을 점거하면서 막걸리 마시고 있는 거죠. 유치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다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을 다 줬다, 기성대로. 근데 그 돈이 다 쭉쭉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유치권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 때 일단은 공사대금의 흐름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시공사한테 돈을 줘요. 하도급 업체한테 내려갑니다. 인건비, 자재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월말이다. 월말에 기성을 평가해서 돈을 주기로 했다면 시공자한테 이체하죠. 그 자리에서 이체하는 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서까지 다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냥 시공자만 믿고 방치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나 자재비를 그 자리에서 다 이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체 증서 또는 이체 내역을 건축주한테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돈만 줄 게 아니라 돈 주고 이체 내역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뭐 10일 했다. 근데 15일 한 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15일 한 거로. 그러면 15일 한 거로 내려보내요. 그러고 5일치는 다시 시공자가 리턴 받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써서라도 공정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력들이 들어왔고 어떤 장비가 들어왔고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비와 인력이 들어왔는지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이 다 내려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견적 공종별, 공사의 종류별 견적서대로 직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불.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사, 하도급 업체 돈이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돈을 줬는데 건축주가. 그래서 건축주는 이렇게 직접 직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직불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안 됩니다. 예컨대 설비업체한테 야 설비 열심히 공사해. 내가 너한테 직불해 줄게 하고 도장을 빵 찍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설비 계약서 있잖아요. 직불 계약서. 이 직불 계약서를 막 돌립니다. 지도 뭐 인건비를 못 줬어. 그러면 채권량도 한다니까. 채권량도.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채권량도.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걸 가지고 압류치고 그래요. 가압류치고 그래요. 그래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직불 계약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 직불은 해도. 어떻게 직불하느냐? 직불 요청서를 받는 거죠. 직불 요청서를 받는 거죠. 나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우리 설비업체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직불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얼마를 직불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하고 인감을 첨부해야 되죠. 보통 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이거를 받고 직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받고 직불하면 시공사가 돈 달라고 그래요. 직불한 거 부인하면서. 그래서 직불 요청서 받고 직불을 해야 됩니다. 또 직불 계약서 직접 써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불 계약서 교부는 안 돼. 인감이 첨부된 시공사의 인감이 첨부된 직불 요청서를 받고 직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성금을 다 주면 안 돼. 예컨대 10억 공사 중에 30% 공사했구나. 그러면 3억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자가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기공사를 잘못했다. 골조를 잘못했다. 그래서 10%에서 15%를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유보하면 3억 줄 게 아니라 2억 7천만 주는 거죠. 근데 믿을만한 종합건설사야. 믿을만한 종합건설사가 시공자라면 한 5%만 유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의구심 있는 종합건설사 그러면 10%에서 15%까지 유보하고 기성금을 지불하기로 약정을 해야 돼요. 도급계약서 쓸 때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뭐 100% 달라. 알았다. 97% 줄게. 이런 식으로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그것도 믿을 만한 종건사가 아닌데. 그 다음에 너 30%까지 공사를 했구나. 이거 기성고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기성고 평가하는 거는 초보 건축주들은 못 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문기관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기성고 평가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뭐 야매로 몇십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성고 평가는 독립된
새로운 공사감독원을 선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에 드릴 때도 유치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놔야 돼요. 하도급 업체를 드릴 때도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성금을 줄 때는, 항상 기성금을 지불할 때는 지금 이 시간 공사 타결을 해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사 타결을 해서 시공자를 내쫓잖아요. 시공자를 내쫓으면 하도급 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나 돈 못 받았다고. 우리 판례는 하도급 업자한테도 유치권 행사하는 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공자나 하도급 업자한테 대금을 다 줬다면, 지불한 증빙이 다 있다면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돈은 다 줬어요. 돈은 직불했어요. 직불까지 다 했는데, 아니 골조업체 치가 시공자한테 돈을 못 받았어요. 돈 꿔준 걸 못 받았어. 그래서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현장에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사를 할 때는 사각지대가 없이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쳐들어오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찍히잖아요. 그러면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CCTV가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다. 근데 두 대는 보이더라도 한 대는 모르게 위치 이동하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CCTV는 상당한 위력이 있는데요. 유치권 행사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요.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민원인들 있잖아요. 민원. CCTV가 보이면 민원인들이 개 난리치는 거를 좀 자제를 합니다. 조용조용 점잖은 말로 하는 거죠. CCTV가 없으면 엄청나게 난리를 쳐요. 보상해달라고. 자동차를 진입로에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면 자동차를 진입로에 세워놨다 CCTV에 찍히면 감히 그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잦아든다. 자, CCTV의 위력은 뭐냐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입증 자료 확보죠. 입증 자료 확보. 얼마 전에도 저희 현장에 크레인이 넘어졌어요. 사람 두 사람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잘렸어.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돌아가는데 아니 그 인부가 꾸역꾸역 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즉사를 했는데 이게 CCTV에 다 찍혔기 때문에 공사 중단 사태가 안 일어난 거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 피해자 전적인 잘못이다. 요게 이제 찍혔기 때문에 공사 중단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입증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공사 이걸 해결할 때까지 공사 중지하시오 하고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현장 부도납니다. 그래서 CCTV 얼마 안 하니까 이거를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관리 설계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